지구촌 소식입니다. 최보미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해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악화하고 있죠.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도 수도 키이우에서 철수하는 등 우리 정부는 현지 상황에 따른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 현지에서는 한국 국적의 생후 1개월 된 쌍둥이가 여권도 없는 상태에서 루마니아로 탈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쌍둥이의 엄마가 아이들을 태운 유모차를 끌고 우크라이나에서 자력으로 탈출한 겁니다. 자, 생후 1개월 된 쌍둥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육로로 탈출을 했다고요? 네. 아니, 여권 같은 건 뭐 왜 발급받지 못한 겁니까? 네, 이 가족은 당초 출국을 위해서 한국인 국적인 쌍둥이의 여권 발급을 요청했었는데요. 네. 규정상으로는 대사관이 있는 수도 키이우까지 직접 가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코로나19에 확진된 데다가 우리 국민인 쌍둥이의 아빠는 한국에 체류 중이었다고 해요. 이 가족의 거주지인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와 대사관까지는 열차로 12시간을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현지인인 엄마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키이우까지 이동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요. 이 때문에 군관은 여권을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긴급 여행 증명서를 이메일로 발급해주는 방안도 검토했었습니다. 다만 키이우 침공 소식으로 공관들이 긴급 대피하면서 실제로 여권이 발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쌍둥이 엄마는 지난달 27일 생후 한 달 된 쌍둥이를 데리고 무작정 루마니아 국경으로 향했고요. 집에서 국경 근처까지 6에서 7km를 걸어서 루마니아에 닿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여권은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가족을 딱하게 여긴 루마니아 측이 국경을 열어줘서 안전하게 국경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체르니히우가 루마니아에서 가깝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어서 무사히 대피할 수는 있었지만 공관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쌍둥이 아빠는 현재 루마니아에 있고요.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아서 가족들과 함께 귀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 진짜 그 푸틴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세계가. 예? 네. 여하튼 우리 국민들이 아직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상황인데 교민 지원 업무에 또 공백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유엔이 오는 2024년 말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오염 규제 협약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전 세계 175개국 협상 대표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 환경총회에서 급증하는 플라스틱 오염을 규제하자는 내용의 기념비적인 합의안을 만들어냈고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오염 관련 조약을 만들기로 한 결의안이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이번 합의의 주된 내용은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폐기라는 플라스틱 생애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겁니다. 유엔 환경총회는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이후 최대의 친환경 합의가 될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적 구속력과 자발적 조항이 모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될까요? 네, 회원국들은 연내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상을 개시하고 2024년 협약 안건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는 협약의 목표를 구체화하고요. 플라스틱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법을 모색, 또 플라스틱 오염 예방과 저감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 촉진, 역량 개발, 기술 이전, 재정 지원 검토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네, 이번 합의에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뿐만 아니라 먹이 사슬에 영향을 미쳐서 식탁 위 음식에까지 영향을 주는 미세 플라스틱도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바다에 한정되지 않고 플라스틱의 전 주기를 다룬 구속력 있는 협약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1950년부터 2017년 생산된 플라스틱 92억 톤 중에 70억 톤 가량이 버려지면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플라스틱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강화가 되면은 또 그만큼 또 산업계에 미칠 영향도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조약이 좀 더 구체화되면 경제적으로도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과 인도, 중국, 일본 등 주된 플라스틱 생산국에 상당한 충격을 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회용품 위주의 생산 소비 패러다임이 재사용과 재활용 중심으로 확연하게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약이 비준될 경우에는 소비재 중심 회사뿐 아니라 석유화학 업체 등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은 바다에서 났던 사고 소식이네요. 뭡니까? 네, 독일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자동차 운반선이 화재로 2주 동안 대서양을 표류하다가 결국 침몰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이고. 이 배에 실려있던 포르쉐,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 고급 승용차 4천여 대도 그대로 물속에 가라앉게 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파나마 선적 퍼실러티 에이스호는 독일 엠덴을 떠나 미국 로드아일랜드 데이비스빌로 가던 중에 지난달 16일 화물칸에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네, 승무원들은 진화를 시도하며 구조 신호를 보냈고요. 이후 포르투갈 해군의 항공기와 선박이 투입돼서 승무원 22명은 전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화재 사고가 난 뒤 2주 동안 대서양을 표류하던 배는 높은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3,500m 깊이의 바닷속으로 침몰했습니다. 배가 침몰한 지역이 여러 종의 고래 서식지이기 때문에 환경단체 등 관계자들이 기름 유출 등으로 인한 오염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기름 유출 관련 내용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자동차 뭐 400여 대도 아니고 4천여 대를 실을 정도면은 뭐 엄청나게 거대 선박일 텐데 이런 배가 침몰해가지고 기름이 유출되면은 환경 파괴가 또 상상 초월로 심각해질 텐데요. 네. 아니 그리고 배에 가라앉은 그 4천 대의 그 고급 차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회사 고객 뭐 다 피해가 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사고로 배에 실려있던 4천여 대의 차량은 영원히 주인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당시 배에는 포르쉐 1,100대와 벤틀리 200여 대가 있었고요. 람보르기니와 아우디, 폭스바겐 등도 선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4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4,814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만약에 배가 침몰되지 않고 육지로 옮겨졌더라도 차들은 전부 폐기될 가능성이 컸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습니다. 배가 불에 탔기 때문에 차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차에 대한 보증 계약에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선 포르쉐 측은 가능한 최선을 다해 고객을 지원하겠다며 이미 영향받은 모든 자동차를 교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폭스바겐 측 역시 차량 손실에 대해 약 1,867억 원의 보험이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요즘에 뭐 반도체 수급 문제로도 차량 출고가 힘든 상황인데 참 여러 가지로 사고들이 터지네요. 네. 네. 자, 지구촌 소식 최보미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통신원 연결해서 교통 상황